그 이만재 교수님께서 지역방송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네, 이만재입니다. 이 과제는 PPT에도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방송협회와 같이 지난해 몇 달 동안 이렇게 연구과제 형태로 지역방송의 문제, 비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한 결과를 좀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박민 참여미디어 연구 소장하고 같이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 과제가 진행 중이고 오늘 또 토론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박민 소장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발표는 제가 하고 혹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박민 소장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 행복한 국민생활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방송을 얘기하는데 행복한 지역생활도 아니고 지역민의 생활도 아니고 국민생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지역에서 이제 한 10차례 지역 학자들 지역 종사자, 지역방송 종사자 이렇게 논의들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지역방송 얘기를 하면 중앙에 아까 국회의원 분들도 그렇고 이 중앙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역방송 지역의 문제다. 지역분권도 지역의 문제다. 이게 중앙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니네가 알아서 잘 해결을 하고 방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런 형태로 지역방송이 분류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보고서의 문제 의식은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방송도 그렇고 지역분권의 문제가 앞에 이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 공동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지 지역이 살겠다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접근이 아니다. 그런 전제에서 우선 행복한 국민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그것을 위해서 지역방송이 어떻게 비전과 지속성장 과제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대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오늘 모이셨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는 또 일정 부분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지루하더라도 그런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OTT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책무들, 공익 서비스나 또 특히 지역 방송의 역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그 환경에 처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OTT가 한 해에 9천억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2020년에 올렸습니다. 그거는 거의 MBC 매출 정도 규모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변화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지상파 방송이나 지역 방송의 틀은 그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지역방송의 광고 매출이 2011년에 지상파 전체 매출이 2조 3천억 정도 매출이 되던 것이 2020년에는 1조 원 규모로 57.9%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역 MBC 매출도 1,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가 됐고 지역 민방은 936억 원 매출로 14.2%가 감소, 1년 사이에 그렇게 감소가 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분권,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저널리즘의 경우도 재정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관원 유착이라든가 출입처 기자실 문제라든가 지방정부 홍보 예산에 의존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제대로 된 저널리즘 기능이 위협받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뭐 우리나라의 지역 집중도,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1995년에 45.3%였던 것이 2020년에 51.2%로 증가를 하고, 수도권 인구 비율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또 밀집도가 강한, 동경의 밀집도가 강한 일본의 경우도 32% 수준인데 우리가 51%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집중하는, 점점 더 강화되는 이런 트렌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OTT 논의, 이런 그 전체적인 이 미디어 환경 개선 논의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실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제 이것에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은 아시다시피 PSB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상파 방송을 공공방송으로 이렇게 묶어서 공공 책무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제 오프콤을 중심으로 해서 이 PSB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PSB의 직무를 지속적으로 안정적 재원을 갖고 공정책무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오프콤이 이 영국 문화미디어 스포츠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올 7월에 지난해 7월에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이 지상파 방송이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공 책무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매체다라고 하는 걸 영국이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하는 걸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특징적인 거를 보면은 이제 영국 창조 경제가 굉장히 익숙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영국의 지상파 방송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법 개정의 기본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PSB, 그러니까 영국의 지상파 방송들이 이 영국의 말하자면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4조 7천억 정도의 연간 그런 재원들이 이 콘텐츠 사업에 투입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영국 창조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물론 이제 그 속에는 공공 서비스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 방송의 역할이라든가 또 소수자에 대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영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넷플릭스, OTT, 유튜브, SNS 이런 환경 속에서 지상파 방송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적 책무를 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이 그 밑에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방송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고, 지역 방송의 문제가 과거의 논의들은 대체로 지역 방송이 어떻게 잘해서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지역성을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또 중앙하고의 관계에서 전파료나 이런 거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이런 틀 안에서의 지역 방송의 논의가 좀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면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미디어에 대한 제도적인 재편, 그게 이제 제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 틀 안에서 지상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선결이 돼야 그 틀 안에서 지역방송을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역방송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논의에 이제 저도 그런 지역방송 전체, 지상파 전체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언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방송뿐 아니고 지상파 자체가 이중 책무를 진다. 이중 책무라고 하는 것은 시장성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한 측면하고 공익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책무를 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상파 공공책무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디지털 글로벌 환경에서 지상파의 미래를 말하는 게 적정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이 논의 제가 전개하는 이 논의에서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다. 공적 책무는 일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예를 들면 K2가 시장에서 다른 미디어들과 콘텐츠 경쟁력을 갖고 경쟁을 하고 K1에서 일정 부분 공공책무를 수행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틀이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전체를 묶을 때 두 가지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거는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들이 노력해 나갈 부분이고 단지 그 중에 공정책무로 요구되는 부분들 그것들은 공적 재원을 지원하면서 지상파 방송이 그 역할을 하게 틀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소위 OTT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지상파 방송이 확장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게 미디어를 가지고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지상파가 확장해 나가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영역으로 같이 지상파가 경쟁력을 가져나가는 부분이고요. 공적 책무에서는 그 OTT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그 공적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노출시키고 일반 시청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무들을 앞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방향을 잡자. 그러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도 고민을 하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세 번째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처럼 공공 재원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과거에는 그걸 수십 년에서 나눠 쓰거나 아니면 교차 보조 그 개념으로 해서 주파수를 줬으니 거기서 얻는 수입의 일부를 이쪽에 공정 책무로 써라. 지금까지 틀이 그거였더라면 그걸로 한계가 드러났다 이제. 그러면 새로운 재원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세 가지 방향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 이야기하는데 10분이 지났습니다. 그게 그런 틀에서 크게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공공방송법 개정, 공공방송법 제정하고 또 그 재원 문제 그리고 지역방송 쿼터제, 지역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중앙의 네트워크에서 외주제도처럼 쿼터를 줘서 그것을 편성하게 하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또 세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방송들이 지역의 콘텐츠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자. 그것을 공적 책무로 아예 법으로 명시를 하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그걸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그게 세 번째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과 관련된 그런 과제고요. 지역 분권 견인하는 지역 방송 관련해서는 뭐 보도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 지역 뉴스 기금 이런 것들을 만들자 하는 내용이고, 지역 방송위원회 부분이 좀 무게를 갖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 방송 논의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방통위원회 구성이 이 수도권 중심적으로 돼서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 그러니 지역방송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치분권 실현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뭐 KBS 이사회라든가 또 방문진이라든가 이럴 때 지역의 대표들이 좀 참여하게 해서 지역에 대한 그 정책이나 지원들이 제대로 좀 되게 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상생을 위한 광고제도, 이 전파료 문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현실화하자, 그런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협력 강화, 지역 방송 경영 및 저널리즘 혁신. 그러니까 경영 혁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큰 틀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방송들도 혁신을 통해서 쇄신을 해나가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자. 이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그 앞에서 제시한 그런 과제들의 핵심적인 내용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방송법 제정 5쪽입니다. 5쪽 보시면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 모두를 공공방송으로 규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KBS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뒤에 재원으로 넘어가면 저는 수신료 인상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선 뒤에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 공공재원으로서 공공미디어 서비스세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지역 분권,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면 지역에서 지역 미디어세에 대한 세율을 정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역에 이제 펀드가 필요할 것이냐, 그럼 거기서 그걸 정하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책무, 그 방송사별로 뭐, K가 50이 되고, 예를 들어서 M이 30 정도 되고, 뭐, 이 S는 한 20, 지역민방 한 20, 이 정도로 공직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재원의 부분들을 지역에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수신료까지가 이제 장기적으로 공공미디어세로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공공책무를 수행하던 게 KBS였죠.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 OTT 뭐 이런 많은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책무를 KBS 혼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상파까지 그것을 확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확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적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책무를 공공방송법에서 제시를 하고 그 안에 지역방송에 대한 책무를 명시를 하자.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라든가 이 지방분권이라든가 또 지역의 콘텐츠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지역방송 공공방송법에다 명시를 해서, 그러니까 지역방송이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중앙의 역할들, 지상파의 역할도 명확히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그 6쪽에 보시면은 이미 아이슬란드 이런 데서는 2009년에 그 수신료를 미디어세, 공공미디어세로 전환하는 제도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 하나로 공공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런 인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세가 되면 이걸
전폭적으로 지상파만 지원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이 확장된 미디어 속에서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건지까지 유연히 확장되는 그런 형태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공공 재원의 확보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예를 보면 연간 130유로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 17만 6천 원 정도로 월에 이제 14,700원 정도.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그 채널 수입의 3분의 2를 이 공공 미디어 재원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뭐 이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초기에는 제 생각은 이렇게 아까 책정된 그 각각의 공공 미디어 비율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표는 뭐 수신료 비교 표죠. 이건 뭐 여러 차례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수신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별표를 보시면은 디지털 통신 장비 통신 서비스 비용이 2021년에 우리나라가 가구당 월 평균 94,535원입니다. 이제 그 중에 2,500원이라고 하는 수신료는 터무니없이 불균형적이라는 거죠. 이제 이 비율을 생각을 하면 이 통신 장비 서비스료가 94,000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월 14,700원 공공 미디어 세의 이 현실화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게 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고 그 전에 지역방송 발전 기금 이거를 이제 지역방송 발전 특별법 안에서 현실화하는 걸 단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 2-1 과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이 K 콘텐츠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2 그쪽에 2-2 지역방송 생산 콘텐츠 편성 쿼터제 도입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제도처럼 지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중앙이 편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외주처럼 외주 대신 지역이 만든 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 편성 시간으로 할지 제작비로 할지 해서 쿼터로 초기에는 한 5% 정도 시작해서 성과를 보면서 점점 확장해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 방송이 아까 두 가지 책무를 같이 진다. 시장적 책무와 공적 책무를 두 가지 진다 그랬는데 프로덕션 기능을 일정 부분 강화를 해서 중앙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연합으로 이 더 대규모 프로덕션을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까지도 키워가는 걸 좀 궁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거는 저희가 영국을 많이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그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참고 표시 보시면은 BBC가 지금 법으로 제정된 게 50%입니다. 50 지역 쿼터제가 그리고 ITV 채널4가 35% 지역 쿼터제를 설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데이터를 보면 초과해서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를 할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콘텐츠 산업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그런 틀 안에서 지역 방송이 지역의 허브 역할들을 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3-1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 발전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지방자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지역방송 특별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균형 발전 특별법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지역 콘텐츠 산업을 포함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의 역할에 지역 방송이 할 수 있는 롤이 지금 현재 법 체계 내에서는 없어요. 지역 균형 발전에서 지역의 방송이
특별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차년도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지역비용 발전. 그래서 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방송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콘텐츠에 대한, 제작 노하우, 장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역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런 IP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또 삶 이런 데의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좀 구축을 해가지고 그걸 지역 방송의 콘텐츠로 활용을 하고 또 시장 경쟁력으로 그걸 축적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공적 책무가 되고 그것에 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이 돼서 그 영역을 새로운 지역방송의 미래의 그 책무로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는 이제 지역 브랜드 혁신에 지역방송이 같이 고민을 해가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큰 제목 4 자치분권을 견인하는 지역방송 이쪽에서는 이제 4-1이 15쪽입니다. 15쪽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워치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지역방송 뉴스펀드를 조성하자. 이 뉴스펀드의 부분은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이 지역에서의 뉴스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주요 연구 결과에서 나온 얘기고 그걸 지상부가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기금으로 만들고 그걸 아까 말씀드린 지역방송위원회 여기서 관리를 하는.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는 그 조례로 지역방송위원회를 정부가 지방정부가 이렇게 두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좀 그것도 조금 이제 서로 생각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방송이 이 지방정부에 종속되는 이런 좀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금은 조례나 이런 것들로 만들고 방통위원회에서 좀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걸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만들고요. 말씀드리고요. 지역방송위원회 및 위원회 설치가 이제 4-2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아래 지역방송위원회를 따로 두자는 거죠. 그래서 지역방송위원회에서 지역방송발전 기금도 관리를 하고 또 그 아래 이제 각각의 대권역별로 권역위원회를 둬서 예를 들면 뭐 한두 명의 지역방송위원들이 각각의 말하자면 권역위원회를 책임지는 거죠.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방송위원회를 꾸리고 또 그중에 대표가 방통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말하자면 지역방송의 거버넌스에서도 분권을 좀 이루고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그 지역방송 정책을 좀 고민하고 만들어가자. 이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독일의 주 미디어 위원회 18쪽에 얘가 있고 19쪽에도 이제 프랑스의 광역단위 지역방송위원회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트워크 지배구조개선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원회 KBS 방문진인 지역의 대표를 보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4-4 광고제도 개선이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방송 25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 광역화 쪽으로의 고민과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공동체의 활성화는. 그래서 소위 하이퍼 로컬리즘이나 이런 부분에 더 작은 지역성 또 저널리즘 이런 부분들을 지역방송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실제 운영 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비용을 충당해 가면서 이제 이중적 지역방송에게 책무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분권 또 지역방송의 활성화 이것이
지역민 또 지역방송 스스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미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또 지방 소멸이라든가 또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지역분권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이냐, 그런 큰 문제와 관련이 된다. 그런데 특히 지역분권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 중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히 그 문제만 말씀드리면, 그 지방정부 대표들하고 또 지역 신문 대표들하고 그 지역 분권 개헌까지 얘기를 한 거죠. 지역 분권 개헌이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지난해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심지어 지역 방송에서도 거기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럼 지역 분권을 누가 얘기할 것이냐? 중앙의 언론에서 제가 볼 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역분권에 대해서 그걸 의제화하고 자기들 공약으로 하기는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좋은 아젠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분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지역방송이 살아갈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기가 지역분권이 전제되지 않은 대안을 만들기가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고민해서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대선 후보들이나 또 특히 지역방송에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대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방송에서 뭐 릴레이로든지 지역분권의 문제를 계속 의제화하고 방송 편집하고 프로그래머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그런 역할이 없이 국민들이 지역분권이 필요하다. 미래 우리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지역분권을 해야 된다. 그런 아젠다 담론이 생겨날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좀 지혜를 모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